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새벽. 숨을 죽인 채 서 있는 주인공 상병의 귓가로 후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주선 탈영병의 눈빛은 짐승 같았다. 손에 쥔 쇠파이프가 달빛에 반짝였고 좁은 골목 안공기는 곧 터질 듯 팽팽했다. 움직이지 마. 상병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나 탈영병은 웃었다. 나를 잡겠다고? 너희가 나에 대해 뭘 알아?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후임이 긴장의 발걸음을 옮기는 찰나 탈영병이 불현듯 달려들었다. 몸싸움, 짧지만 날카로운 충돌. 상병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숨이 막혔다. 모든 게 슬로모션처럼 느려졌다. 이 이야기는 헌병 D.P. 상병이 실제로 마주한 탈영 추적의 기록이다. 오늘의 시작은 고요한 새벽 점호였다. 전체 기상, 당직 사관의 고함이 내무반을 울렸다. 침상에서 일어난 병사들이 허둥지둥 군복을 걸치며 줄을 맞췄다. 습관처럼 이어지는 점호. 하지만 이날만큼은 공기의 결이 달랐다. 소대장들이 인원 점검을 시작했다. 1소대 28명 전원 확인, 2소대 30명 전원 확인, 그리고 이어진 3소대 보고 3소대 29명 확인.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장병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원은 30명. 그러나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 중대장이 무겁게 물었다. 누구냐? 소대장이 명단을 확인한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일병 김진호, 미복귀입니다. 순간 내무반이 웅성거렸다. 군생활에서 미복귀는 곧 탈영과 같은 말이었다. 중대장의 표정이 단칼처럼 날카로워졌다. 조용히 해라. 즉시 헌병대 보고 탈영병 발생이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졸음을 이기려 애쓰던 병사들의 눈빛은 공포와 긴장으로 바뀌었다. 정의, 아니 D.P. 상병으로 불리는 주인공의 머릿속에도 이미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추적. 그리고 그가 몸담은 헌병대에 곧 임무가 떨어지리란 것을 직감했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은 듯 긴장한 가운데 중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헌병대 즉시 호출해. 탈영병 발생. 현 시간부로 추적 작전 돌입한다. 정의. 아니 이제부터는 헌병대 소속 상병으로 불릴 주인공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탈영병 추적 임무를 나간 경험이 있었지만 새벽의 공기와 중대장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잠시 후 헌병대 사무실. 책상 위로 삐걱거리며 놓인 전화를 집어든 헌병대장은 짧고 굵게 말했다. 김진호 일병. 새벽 점호 미복귀. 탈영 확정. D.P. 조. 즉시 편성한다. 주인공은 무거운 군화를 끌며 집합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동기들과 후임들이 모여 있었다. 후임 병사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고 동기 상병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너랑 나, 둘이 짝이다. 지정된 파트너는 아직 풋내기 티를 벗지 못한 후임이었다. 주인공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쉽지 않겠군. 이 임무는 무겁다. 그런데 저 녀석이 내 옆에 붙는다니. 출동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소총은 들지 않았지만 권총과 수갑, 그리고 간단한 장비들이 손에 쥐어졌다. 행보관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이번 임무는 장난이 아니다. 탈영병은 이미 결심했을 놈이다.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른다. 긴장 늦추지 마라. 후임은 손에 쥔 수갑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주인공은 짧게 한마디 던졌다.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잡지 못하면 밖에서 누군가 다친다. 탈영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차량 엔진 소리가 울렸다. D.P. 조를 태운 군용 지프가 새벽 어둠을 가르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도로 위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병사들의 긴장한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지프 안에서 후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병님 만약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공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대답했다.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잡는다. 군대에서 도망친다는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야. 우린 그걸 막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임무다. 순간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직 바퀴가 아스팔트를 갈아내는 소리만이 새벽고로를 메웠다. 잠시 후 헌병대장의 지시가 무전을 통해 전달됐다. 목격자가 있다. 탈영병. 부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됐다. 인근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즉시 이동. 2인 1조로 수색에 들어가라. 차량이 급하게 방향을 틀자 후임의 몸이 휘청거렸다. 주인공은 손으로 후임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흔들리지 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새벽의 시장 골목은 인기척 하나 없었지만 어디선가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쓰레기 봉투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자 후임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주인공은 손짓으로 조용히 시켰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들려온 발소리. 빠르게 달아나는 그림자 하나. 주인공이 이를 악물고 외쳤다. 거기 서라. 군인이다. 후임은 손에 쥔 수갑을 더 세게 움켜쥐며 달리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추적전이 시작된 것이다. 달리는 발소리가 골목 안을 요란하게 때렸다. 좁고 굽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은 끊어지고 그림자만 어른거렸다. 상병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눈은 탈영병의 실루엣을 놓치지 않았다. 잡아. 놓치면 안 돼. 그의 외침에 후임은 더 세차게 달렸다. 군화를 신은 발이 아스팔트를 쾅쾅 울렸다. 탈영병은 군복을 벗어 던진 채 헐렁한 점퍼 차림이었다. 몸놀림은 가볍고 날렵했다. 마치 이미 이 길을 수십 번 달려본 사람처럼 장애물들을 가볍게 피해갔다. 후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상병님, 너무 빠릅니다. 상병은 이를 악물며 대꾸했다. 입 다물고 뛰어. 눈에서 놓치면 끝이다. 골목 끝. 드디어 탈영병이 멈춰섰다. 벽에 막혀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막다른 길. 가로등 불빛이 비추자 그의 눈빛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땀에 젖은 얼굴. 날카롭게 번뜩이는 눈.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상병이 권총을 꺼내들며 낮게 외쳤다. 군인 김진호, 더 도망치지 마라. 지금 바로 투항해. 탈영병은 숨을 몰아쉬며 피식 웃었다. 투항.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군대가 나를 사람으로 대우한 적이 있어? 후임은 손에 쥔 수갑을 덜덜 떨며 앞으로 나섰다. 당신 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탈영병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돌아가면 뭐가 달라져? 영창이지. 군법 위반, 처벌. 아무도 내 사정은 들어주지 않잖아. 순간 탈영병이 발을 굴렀다. 구석에 버려져 있던 쇠파이프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달빛에 번쩍이는 금속의 차가운 윤기가 골목을 가르며 스쳤다. 후임이 움찔 물러서자 상병은 곧장 앞으로 나섰다. 권총을 겨눈 그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김진호, 지금 그걸 내려놔.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기회는 있다. 탈영병은 낮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기회? 그건 가진 놈들한테나 있는 거야. 난 이미 끝났어. 그 순간 공기가 갈라지듯 긴장이 터졌다. 탈영병이 돌진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졌다. 철컥, 벽돌담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상병의 어깨가 파이프에 스쳤다.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후임, 뒤로 빠져. 지금 들어오면 다친다. 그는 후임을 밀어내며 몸으로 버텼다. 탈영병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넌 모를 거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상병은 숨이 차올라 목이 갈라졌지만 끝까지 맞받았다. 그래, 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건 답이 아니야. 도망친다고 바뀌는 건 없다. 쇠파이프가 다시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상병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고 철컥 파이프가 바닥을 때리며 불꽃이 튀었다. 순간 그의 눈빛과 탈영병의 눈빛이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헌병과 탈영병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절박한 눈빛이 오갔다. 주인공 상병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서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이 녀석 단순히 도망치려는 게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다. 쇠파이프와 군화, 거친 호흡이 뒤엉키며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병은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탈영병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거칠었고 눈빛은 사생결단의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후임은 몇 차례 뛰어들려 했지만 상병의 날카로운 외침이 그를 붙잡았다. 들어오지 마.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에 후임은 땀에 젖은 얼굴로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쥔 수갑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탈영병이 쇠파이프를 크게 휘두르자 상병은 가까스로 팔로 막았다. 둔탁한 충격이 팔뼈를 타고 전해졌고 눈앞이 하얘졌다. 그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탈영병이 소리쳤다. 너희는 몰라. 군대는 지옥이야. 나는 그냥 사람이고 싶었어. 상병은 필사적으로 버티며 외쳤다. 사람이고 싶다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 도망친다고 널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러나 탈영병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귀를 막은 듯 그저 몸을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몸싸움이 점점 거세졌다. 쇠파이프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두 사람의 신발 소리가 벽에 부딪히며 메아리 쳤다. 결국 상병은 순간의 균형을 잃고 벽에 밀려붙었다. 차가운 시멘트가 등 뒤를 세차게 때렸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탈영병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쇠파이프 끝을 상병의 목 앞에 겨눴다. 비켜. 내 길은 내가 만든다. 넌 날 막을 수 없어. 후임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왔다. 안 됩니다. 멈추세요. 그러나 탈영병은 짧게 웃더니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파이프를 휘두르는 대신 갑자기 몸을 틀어 골목 옆 담장을 향해 달렸다. 담장은 생각보다 높았지만 탈영병은 거침없었다. 손과 발을 이용해 민첩하게 벽을 타고 올랐다. 상병은 손을 뻗었지만 닿기엔 너무 늦었다. 철컥 운동화 밑창이 담장을 딛는 소리와 함께 탈영병은 담 너머로 사라졌다. 뒤이어 들려온 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걸음의 메아리뿐이었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다. 상병은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다. 어깨는 욱신거렸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후임은 넋이 나간 얼굴로 수갑을 쥔 채 주저앉아 있었다. 상병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랐다면. 후임의 목소리는 떨림과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병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이 녀석 보통 놈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움직이고 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전기의 잡음이 골목의 고요를 깨뜨렸다. 지금 상황 보고하라. 탈영병 확인했는가? 상병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무전기를 잡았다. 탈영병 확인. 그러나 도주. 골목에서 충돌 있었으나 제압 실패. 추가 지원 요청한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정적 후 간부의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았다. 위치 고수. 지원팀 이동 중이다. 상병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골목 하늘을 올려다봤다. 희미한 새벽빛이 하늘에 번지기 시작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단순한 추적이 아니다. 분명 이 녀석에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잡는 건 반쪽짜리 임무일 뿐이다. 지원팀이 도착했을 땐 이미 골목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담장 위에 남아있는 운동화 자국만이 방금 전 치열했던 추격전을 증명하고 있었다. 행보관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탈영병은? 상병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도주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원 병력들은 골목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탈영병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후임은 여전히 어깨를 떨며 주저앉아 있었다. 상병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괜찮다. 오늘 놓쳤다고 끝난 건 아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잡는다. 새벽빛이 골목 위로 스며들었다. 상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탈영병 추적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헌병대 건물로 복귀한 상병과 후임은 피로와 허탈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지휘부는 그들에게 포상휴가를 내렸다. 수고했다. 잡지는 못했지만 추적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임무를 다했다. 너희 둘, 이틀간 휴가다. 예상치 못한 말에 후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병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짧지만 군대 바깥 공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었다. 휴가 첫날, 상병은 동네 친구들을 만났다. 후임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상병은 시내의 허름한 호프집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은 이미 술잔을 기울이며 반가운 얼굴을 보였다. 야, 드디어 휴가 나왔냐? 얼굴이 반쪽이네. 군대에서 뭐 그렇게 굶겼냐? 상병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잔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골목에서의 싸움이 떠올랐다. 탈영병의 절박한 눈빛, 쇠파이프가 스치던 순간의 냉기. 친구들이 농담을 던졌다. 야, 너 그거 한다며? 도망가는 애들 잡는 거? P. 맞지? 그거 드라마에서나 봤지. 진짜 있냐? 상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있어. 생각보다 훨씬 많아. 친구들은 웃으며 술을 마셨지만 상병은 웃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잡지 못한 탈영병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잔은 채워졌다 비워졌다. 상병은 오랜만에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웃기도 하고 잠시 모든 걸 잊기도 했다. 그러나 웃음 끝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왔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병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잠깐이네 이 자유도. 다시 돌아가야지. 휴가 이틀째, 상병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밥상을 차려주셨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에 상병의 마음은 잠시 풀어졌다. 잘 먹어라. 군 생활 힘들지? 괜찮아. 할만해. 짧은 대화였지만 집 안의 공기는 평화로웠다. 그러나 상병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골목에서 놓친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 그림자가 휴가의 단꿈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휴가 마지막 날, 상병은 복귀를 위해 군복을 다시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휴대용 무전기가 울렸다. P. 조 전원, 즉시 복귀하라. 새로운 탈영병 발생.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복귀길이 다시 임무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무전기를 들은 순간 상병의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휴가가 끝나는 날, 잠시나마 맛본 자유의 기운은 그대로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건 냉혹한 현실, 그리고 또 다른 탈영 소식이었다. 그는 곧장 부대로 복귀했다. 헌병대 사무실은 이미 뒤집힌 듯 분주했다. 간부들의 목소리가 오가고 지도 위에는 빨간 펜으로 동선이 그려지고 있었다. 중대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탈영병은 일병 박성호, 주특기는 복서 출신, 전과는 없지만 군대 내에서 다혈질로 악명이 높았다. 군기 위반으로 자주 징계받았고 체력과 싸움 실력은 상급자 수준이다.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사들 사이에 긴장 어린 웅성거림이 번졌다. 복서 출신이라고? 장난 아니겠는데. 상병은 묵묵히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에 경계심을 높였다. 지난번 골목에서 만났던 탈영병과는 결이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이 녀석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전투력이 있는 강적이었다. 임무 배치가 떨어졌다. 조, 즉시 추적 투입.
이번 놈은 위험하다. 무력 저항 가능성 크다. 민간인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라. 상병은 후임을 바라봤다. 후임은 긴장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수갑이 쥐어져 있었다. 지난번 실패의 기억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듯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떨지 마라. 이번엔 다를 거다. 우린 지난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차량이 출동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시내 풍경.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웃으며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또 다른 세계였다. 군복을 입은 채 도망친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시는 곧 전장이 될 수도 있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목격자 확보. 탈영병. 체육관 근처에서 확인. 주먹을 휘두르며 이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신고 들어옴. 순간 차량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상병은 무심히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진짜 쉽지 않겠군. 후임이 숨을 삼켰다. 상병님 만약 이번에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상병은 눈빛을 굳게 하며 대답했다. 놓칠 수 없다. 이번 놈은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다칠 거다. 체육관 인근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신고를 받고 모여든 사람들, 경찰차 불빛,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서성이는 한 남자. 덩치가 크고 두툼한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하고 멀찍이 물러서 있었다. 상병은 그를 보는 순간 직감했다. 저게 박성호. 이번 탈영병이다. 탈영병 박성호가 낮게 외쳤다. 다가오지 마. 다 부숴버릴 거야. 그 목소리는 체육관 벽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갔다. 상병은 후임에게 짧게 명령했다. 준비해라. 이번엔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후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갑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다시금 떨리고 있었다. 상병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진짜 강적과의 대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체육관 앞. 붉은 석양이 완전히 가라앉고 가로등 불빛이 켜졌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덩치 큰 남자, 박성호.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붕대로 감싼 두 손을 불끈 쥐고 언제든 상대를 쓰러뜨릴 기세였다. 상병은 후임을 뒤에 세우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콘크리트 위에서 묵직한 소리를 냈다. 박성호 일병, 헌병대다. 지금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해라. 그러나 탈영병은 피식 웃었다. 투항. 웃기지 마라. 내가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긴장했다. 순간 박성호가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렸다. 거대한 몸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상병에게 달려들었다. 조심하세요, 상병님. 후임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펑.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상병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순간 그의 몸이 비틀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숨이 턱 막히며 갈비뼈가 저릿하게 울렸다. 상병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박성호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왔다. 쾅. 이번엔 얼굴 앞을 스친 주먹이 벽을 강타했다. 벽돌이 금이 가며 깨지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후임이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다. 멈추세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는 수갑을 꺼내들고 달려들었지만 박성호의 팔이 휘두르는 순간 후임의 몸은 허공에 붕 떠오른 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으극. 후임이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상병은 그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우며 외쳤다. 그만둬라. 넌 군인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러나 박성호는 미친 듯 웃으며 외쳤다. 군인? 난 이제 군인 아니다. 이제부턴 나를 막을 놈은 아무도 없어.
순식간에 다시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먹과 팔꿈치, 무릎이 쉼없이 날아왔다. 상병은 간신히 막아내며 버텼지만 힘의 차이는 명확했다. 그의 팔은 이미 감각이 무뎌지고 눈앞은 점점 흐릿해졌다. 결정적인 순간 박성호의 주먹이 그의 턱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쿵! 상병의 몸이 뒤로 나가 떨어졌다. 머리가 땅에 닿으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모든 게 흐려졌다. 귀에는 후임에 떨리는 목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기어엉켜 울렸다. 상병님, 정신 차리세요. 경찰 불러. 누가 좀 막아. 하지만 박성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상병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다 비켜. 나 건드리는 놈 전부 박살낸다. 잠시 후 그는 빠르게 몸을 돌려 골목길 쪽으로 달려나갔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며 비명을 질렀다. 경찰 몇 명이 뒤쫓으려 했지만 그의 거대한 몸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부상당한 상병과 후임, 그리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의 얼굴뿐이었다. 상병은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다. 저 녀석 단순한 탈영병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체육관 앞의 소라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박성호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짙게 남아있었다. 경찰차 불빛이 깜박거렸고 시민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묻고 있었다. 상병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후임을 붙잡아 세웠다. 후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수갑을 쥔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정신 차려라. 상병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무너지면 끝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후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상병님,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해도 못 막을 것 같았습니다. 상병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천천히 대답했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우린 도망칠 수 없다. 는 잡는 게 임무다. 도망간 놈을 다시 데려와야만 한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야. 그 순간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본부에서 지시한다. 탈영병 박성호. 시내 외곽 공장지대 근처에서 목격. 현재 혼자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 상병은 무전기를 쥐며 짧게 대답했다. 알았다. 즉시 이동한다. 그는 후임을 바라봤다. 준비해라. 이번엔 우리가 지켜야 한다. 후임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심이 엿보였다. 차량에 올라탄 두 사람은 어둠 속 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끊어질 때마다 상병의 머릿속에는 아까의 장면이 되살아났다. 거대한 주먹, 그리고 쓰러지던 순간의 무력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군인이지만 동시에 사람이다. 저 놈도 아마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잡는 건 허망하다. 차량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후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병님,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저항한다면요? 우린 총을 써야 합니까? 상병은 창밖을 응시하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쓰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설득한다. 그게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지프는 곧 어둠에 묻힌 공장지대에 도착했다. 폐허처럼 버려진 건물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 철문이 덜컹거렸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상병은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는다. 하지만 그를 왜 도망쳤는지 그 답도 함께 알아내야 한다. 공장 안. 긴장 속에서 서로를 마주한 채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박성호의 눈빛은 사납게 타올랐지만 그 속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상병은 총 대신 손을 내밀며 말했다. 성호야, 이제 그만하자. 너도 알고 있잖아. 도망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박성호는 낮게 웃었다. 넌 몰라. 너희는 다 몰라.
내가 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잠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왔는데 군대는 듣지도 않았다. 외박, 외출, 다 거절당했다. 나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후임이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때문에? 박성호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다. 어머니는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와 어머니 둘뿐이었다. 내가 군대에 들어오고 어머니는 홀로 남았다.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인단다. 상병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이해되는 듯 그의 눈빛에 서늘한 동정이 스쳤다. 박성호는 갑자기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 지휘관들은 안 들어준다. 휴가 나갈 수 없다고. 원칙이라고, 규정이라고. 그래서 난 뛰쳐나왔다. 내가 잘못했나? 가족이 죽어가는데, 군대가 나를 막았는데, 내가 틀린 거냐고. 후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건 누구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박성호는 그를 노려보며 말을 잘랐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사람이란 건 마지막 순간에 가족 곁에 있어야 하는 거야. 나는 그걸 선택했을 뿐이다. 군대가, 법이 그걸 가로막았을 뿐이야. 상병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총 대신 빈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성호야, 널 이해한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길은 내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거다.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며 잡히는 걸 보신다면 그분의 마음은 더 찢어질 거다. 순간 박성호의 눈가가 흔들렸다. 강철 같던 눈빛에 균열이 생기며 작은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날 원망하실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길 잃은 아이 같았다. 상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마도 그러실 거다. 내가 돌아오길 바랄 거다. 내가 다시 사람답게 서는 걸, 그걸 바라실 거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풀리며 붕대 감긴 손이 무겁게 내려왔다. 한참을 숨 몰아쉬던 그는 마치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냥 어머니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상병과 후임은 조용히 그 옆에 섰다. 누구도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공장 안에 차가운 바람만이 세 사람 사이를 스쳤다. 공장 바닥에 주저앉은 박성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한때 모든 걸 부숴버릴 듯 날뛰던 거구는 이제 고개를 떨군 채 한낱 지친 인간으로만 보였다. 상병은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야,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한다. 넌 지금 군인이고 우리가 널 잡으러 온 이유는 단순히 법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박성호는 눈을 감은 채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군에서 허락해줄까? 상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현실은 냉정했다.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겁게 대답했다. 군은 내 잘못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영창에 가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스스로 돌아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적어도 내 어머니를 볼 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박성호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수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마치 아이처럼 묻고 있었다. 후임이 한 발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돌아와서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창고 벽을 스치며 덜컹거렸다. 박성호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알겠다. 도망은 끝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감겨있던 붕대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의 손은 맨살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는 더 이상 무기를 쥐고 있지 않았다. 다음 날 박성호는 헌병대 정문 앞에 섰다. 상병과 후임이 그의 양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체념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상병에게 물었다. 내가 잘한 걸까? 상병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잘한 거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넌 어머니의 아들이고 군인의 책임을 다한 거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철문이 닫히며 무거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헌병대 유치장 안. 차가운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박성호는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철창 너머 좁은 공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앉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병과 후임은 바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후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상병님 저렇게 스스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영창에 가야 합니까? 상병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단순히 군법 위반자가 아니라 어머니 곁을 보고 싶어 도망친 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딱딱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일병 박성호, 탈영혐의 인정, 사유불문, 군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명백하다. 이에 군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영창 30일을 선고한다. 법정안은 정적에 잠겼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 묵묵히 받아들였다. 후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상병의 손에 붙잡혔다. 상병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위독하셨다는데 그걸 이유로 인정조차 안 해주다니. 상병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조용히 해라. 여기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판이 끝난 뒤 박성호는 헌병대원들의 인도 아래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잠시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다. 고맙다. 그래도 나를 잡아줘서. 상병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미소는 원망이 아닌 오히려 안도와 감사였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려는 듯한 마지막 인사였다. 그날 밤 상병은 내무반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우린 옳은 일을 한 걸까? 도망친 병사를 잡아 영창에 보내는 게 정의일까? 아니면 그를 어머니 곁으로 보내는 게 진짜 정의였을까? 후임은 옆에서 중얼거렸다. 상병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군의 규율이 옳은 건 알겠는데 사람이 너무 아픕니다. 상병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군대란 게 원래 그런 거다. 옳고 그름보다 질서를 지키는 게 먼저니까. 우린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차가운 규율 속에서 누군가의 삶과 눈물이 너무 쉽게 희생되는 현실. 그것이 군법의 벽이었다. 밤하늘엔 달빛이 은은히 번지고 있었다. 헌병대 유치장 앞. 상병은 한동안 철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문 너머에는 영창 선고를 받은 박성호가 있었다. 비록 쇠창살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도망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상병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박성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고맙다. 그래도 나를 잡아줘서. 며칠 후 소문이 들려왔다. 박성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고 위기를 넘기셨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은 상병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비록 영창에 갇혔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박성호는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다. 후임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잡아온 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상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가족은 언제든 아플 수 있고 그건 규율보다 더 큰 진실이라는 거다. 그날 이후 상병은 임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단순히 탈영병을 잡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추적자가 되었다. 누군가 도망쳤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몇 주 뒤 헌병대 사무실. 신입 후임이
피, 임무에 배정되어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상병은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겁내지 마라.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잡는 게 아니다.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는 거다. 그 말의 후임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병의 마음속에는 여러 얼굴들이 떠올랐다. 첫 골목에서의 탈영병, 쇠파이프를 쥔 채 절규하던 눈빛, 그리고 복서 출신 박성호, 눈물 어린 고백 속에서 흔들리던 모습. 모두가 범법자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아들이자 가족이었다. 상병은 낮게 속삭였다. 군대도 사회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볼 때 그나마 세상은 따뜻해진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부대의 기상나팔이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분주히 일어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상병은 군화를 고쳐 신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다시 데려오자. 그게 내가 군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다. 군대도 사회도 완벽하지 않지만 가족은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